오늘 세계 김치의 날입니다. 다음 달 연방정부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경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교전 중단이 현지 시각 23일 발효되는 가운데 인질 쉬운 명도 순차적으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번 합의를 환영했고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외교면에서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알려진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징후가 관찰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러범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르면서 들뜬 분위기인데요. 오늘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다음 달 연방정부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르는 송판들, 절도 있는 몸동작이 깃든 태권도 시범이 이어집니다. 장애 후 선수들을 향한 큰 박수와 환호도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아이러브 김치, 아이러브 태권도 축제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무예를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여러 타인종에게도 뜻깊은 김치와 태권도의 릴레이션십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현학박 씨와 고래아 씨가 9월 4일 날 태권도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1가지 재료로 22가지의 효능을 내는 김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다음 달 6일 연방정부 공식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현학박 소스몰에서는 세계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익히면서 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This is a wonderful experience. I love kimchi. Now I know what's behind the kimchi. It was interesting. I eat kimchi, but I've never thought about making kimchi. This was such an exciting event to attend, and I got to make my own kimchi. I'm so excited. 다음 날에는 한식 세계화 협회가 주관하는 김치의 날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방법은 서툴지만 강사들의 도움으로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 발효 음식을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인, 전 미국인들이 즐겨하는 음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행사에 참석해 김치가 가진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this leads to a bett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Korean culture, to make sure that all of us are living in harmony with one another. As we talk about Hallyu and the Korean wave, that Korean food is also part of the Hallyu.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김치가 수출되는 국가는 무려 93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한국을 김치의 종주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김치의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는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경기가 시작됩니다. 물가 상승폭이 다소 진정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기존 가격표를 떼고 새롭게 할인된 가격표를 붙이는 직원. TV를 비롯한 전자제품 코너는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 밖에 게임과 장난감 등 연말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 위주로 별도의 진열대도 설치했습니다. 올해 소매업체들은 예년보다 더 공격적인 세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경기에 접어드는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Walmart does everything they can to save money, live better. They've done over $1 billion in price cutting for our customers. We're going to give our customers the best price at the best bargain. They can't beat it. They need to come here. 매장에는 연휴 시작을 앞둔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한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다음 주 가시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좋은 선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왔습니다. 전국 소매연합 NRF가 예상한 올해 연말 매출액은 9,660억 달러, 지난해 9,229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쇼핑 역시 지난해 2,550억 달러에서 올해 2,780억 달러로 최대 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소매 판매가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고용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소매연합은 연말 시즌 최대 45만 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39만여 명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올해 매출 증가 속도는 예년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와 2021년 매출 증가폭은 각각 5.4%와 12.7%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3-4%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매출은 한 해 전체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안전사고에 대비해 음주와 부주의한 운전 등 불법 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음주운전과 부주의한 운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경찰력이 동원된 이번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26일인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무 중인 모든 경찰들이 가능한 한 프리웨이 등을 순찰하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HP는 추수감사절 늘어나는 여행객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단속을 벌이거나 도로에 차량이 고장나 멈추거나 한 운전자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37명이 목숨을 잃었고 DUI 혐의로 1,016명의 운전자들이 체포됐으며 과속과 안전벨트 위반으로 8,600여 건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CHP는 이번 연휴 기간 여행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면서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운전에 방해되는 물건과 행위는 피하는가 하면 차량 안 모든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소식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나흘간 교전 중단이 현지 시각 23일부터 발효되면서 인질 50명도 순차적으로 석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교전 중단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10시에 발효됩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인질들도 현지 시각 23일부터 풀려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30명과 엄마 8명, 그리고 다른 여성 12명이 나흘에 걸쳐 순차적으로 풀려날 예정인데 정확한 명단은 하마스가 24시간 내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추가로 석방할 때마다 교전 중단 기간은 하루씩 연장됩니다. 막교환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은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여성과 미성년자 150명을 풀어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후보 300명의 명단을 법원을 통해 공개했으며 자국민을 살해한 수감자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אנחנו נהיה ערוכים לעשות כל מה שצריך כרגע. אנחנו מתמקדים במלחמה, מה שעשינו היום.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개입해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번 일시적 교전 중단 합의에 따를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합의를 이끈 카타르와 이집트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이번 교전 중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ecretary General has welcomed the agreement reached by Israel and Hamas with the mediation of Qatar and supported by Egypt and the United States. This is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much more needs to be done.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교전 중단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합의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민 보호와 외교 면에서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인 여성 2명이 풀려난 데 이어 두 번째로 3살 여아를 포함한 미국인 3명이 석방된 것은 국민 보호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시 교전 중단 방안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국제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을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인도적 차원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달 7일 대이스라엘 기습 공격대에 끌고 간 인질을 일부 석방토록 하기 위해 수일 동안 이스라엘의 공세를 중단하는 방안은 미국은 이스라엘에 직접 제안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기며 지속 증가하자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정식 휴전에 반대해온 미국은 중동을 중심으로 불어온 여론의 역풍을 이스라엘과 함께 맞아야 했는데 결국 미국은 자국민이 포함된 인질 석방이라는 인도적 목적에 부응하면서 가자 지구 민간인 피해를 단 며칠간이라도 피할 수 있는 일시적 교전 중단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재자로 나선 카타르는 하마스 쪽을, 배후에서 협상 촉진자 역할을 한 미국은 이스라엘을 각각 설득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인질, 수감자 მათ 석방과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이스라엘이 동의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 합의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행보에 일부 미국 민주당 지지층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번 합의는 정치적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후 3시간 만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을 보유했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김태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뒤 3시간여 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 촬영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을 올해 5월과 8월 등 2차례 실패 이후 3번째 시도 만에 정찰 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시도는 1998년 이후 8번째인데 이 중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만 앞서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정찰 위성 광명성 3호와 광명성 4호는 이미 궤도를 이탈해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만리경 1호가 가동 가능한 유일한 정찰 위성인 셈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발사체가 비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본 기술은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우리 군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그리고 각각의 로켓을 분리하는 기술, 그리고 우주상공에서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 다 인공위성과 ICBM의 공통된 기술이고요. 올해 들어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비행체 발사 관련 도발은 모두 18차례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위성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핵 개발 활동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를 시운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지난달 중순 이후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에서 강력한 냉각수 유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험용 경수로의 시운전 정황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는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쓸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실험용 경수로가 곧 작동 상태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는데 IAEA가 이를 확인한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의 전반적인 활동 징후도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2달 사이 3, 4주간 가동을 중단했지만 현재 가동 징후가 있고 또 원심 분리 농축 시설과 그 부속 시설이 지속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핵실험장 내 갱도 근처에서 일어나는 활동 징후 등을 근거로 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뉴욕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무지개 다리에서 미국 쪽 국경의 한 차량이 검문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펜스와 충돌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 목격자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다른 차량들을 피하려다 펜스와 충돌했고 10m가 넘는 큰 불길이 솟구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지개 다리는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다리로 양국의 국경 검문소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검문소를 포함해 현재 무지개 다리로 진입하는 양쪽 국경의 4개 검문소가 예방 차원에서 모두 폐쇄됐고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에서는 보안 검문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으로 당국은 폭발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지방, 주, 연방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 폭발이 테러범의 소행이라면서 폭발한 차량에 탑승한 2명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폭발 탓에 검문소에 근무하는 미국 관리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쥐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폭발 사건에 대해 당국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어젯밤 8시 30분쯤 노스 필라델피아 페어힐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부상자 4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4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명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상자 3명은 직접 병원을 찾아가 치료 중으로 그들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상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대는 19에서 33살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마약과 함께 권총 4정과 장총이 발견됐으며 최소 70발이 발사됐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총격범이 여러 명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3인조 절도 용의자들이 탄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무고한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2시 30분 사우스 LA 지역 임페리얼 하이웨이에서 절도 용의자 3명이 탄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다 용의 차량이 과속하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다른 2대의 차량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피해 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절도 용의자 3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현재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판단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이 4.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조사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 전망치 4.4%도 웃돌았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로 10년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It's just clear that inflation expectations are in a good place. The public does believe that inflation will get back down to 2% over time. 최근의 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실제 물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20만 900건으로 13,000건 줄어들면서 8주 연속 이어지던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좋다는 뜻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더불어 높은 물가 상승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들입니다. 미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는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미국 경기를 이끌었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 중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갖습니다. 시장에선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동결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